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9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상,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넘어서 타인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여러분일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제목 써져 있는 거 보셨듯이 무개념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 나를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사회 부적응자라면 또는 트레이너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회원님이 사회 부적응자라면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서 이 사회적으로 볼 때의 무개념과 사회 부적응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 또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6년 동안 이 일을 해오는데 해오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일상적인 평범한 어떤 안내와 설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돼요. 대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몸을 바꿔놓기 위해서 지도를 받고자 오시는 분들은 설명이나 어떤 안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어떤 정상적인 평범한 어떤 그런 거죠. 지도를 받으러 온 회원님과 어떤 상담을 하면서 몸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몸의 어떤 원리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들과 회원님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작은 이해들의 시작.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수월하지 않고 뭔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정상적이지가 못한데, 약간 이런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시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패기가 넘쳐 보여요. 그래서 뭐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뭘 안 해. 이봐요. 이거 왜 자꾸 이거 빼먹고 안 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꼭 신경 써서 하세요. 그리고 또 안 해. 그래서 또 얘기해요. 아니,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이 신입사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입사원을 가르쳤던 분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뭐지? 아니, 이 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겪어왔던 것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또는 학업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해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 이거 뭐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개념이 없네, 또는 이거 사회 부정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계속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다른 분들은 다 와서 설명을 다 듣고 그 방법대로 쑥 해서 몸도 만들고 하는데 왜 이 회원은 자꾸 설명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려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뭐지? 이 사람 뭐지 도대체? 딱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약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막 할 거예요. 처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해 가다가 그런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아니, 얘는 왜 이거 일을 하러 온 건가 만 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내가 설명해 주는 걸 안 듣지? 들어서 이해한 것처럼 이러고는 왜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그런 분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왠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장 또는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주신 헬스클럽, PT샵, 또는 우리가 헬스클럽, PT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트레이너 또는 이제 관장, 사장님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오는 회원님들, 자, 이런 어떤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이 사람 뭐지? 이거.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뭔가 어우러짐이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 말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게 아니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누군가와는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우유도 이렇게 주고 어디 아플까봐 이러면서 접종도 좀 해주고 해서 애가 조금 큽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어디 가요? 어린이집에 갑니다. 자,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아요. 예, 여보세요. 저 아이 엄마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 말을 좀 듣고 이렇게 자는 시간도 갖고 하면 되는데 이 애는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선생님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자고 간식 주면 먹고 이러는데 혼자 막 울어. 그게 뭐예요? 다른 애들은 그런 분위기에 어떤 적응을 했는데 혼자서 분위기 적응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얘가 좀 낯을 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해.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숙제를 내줘도 숙제도 안 해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이게 낯을 가려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를 불러옵니다. 너 왜 숙제 안 해? 숙제 해야지. 엄마 할게요. 그래. 근데 숙제 또 안 해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 또 전화해. 엄마가 숙제 해간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에서 조금 더 케어를 할게요. 야, 너 왜 숙제 하라는데 숙제 안 해? 이거 해야지.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또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하죠. 응? 그래서 학교 또 갔더니 또 숙제 안 해봐. 그리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가만히 있는 애 막 때리고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는 도대체 왜 이러지? 학교도 몇 번 불러갔다 오면서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중학교 가죠. 중학교 가서도 숙제 안 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난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 그 이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 버텨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또 갑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학업이 더 어려워지죠. 과제들도 더 어려워지죠. 얘는 더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지, 또 부모님 집에 전화 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학교에 직접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큽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가서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그럴까요? 아이가 좀 학교에 좀 적응을 못하고 뭐 이러는. 자, 그때부터 이제 무슨 단어가 이제 생기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활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수업 태도, 자, 과제물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을 두고 학교 부적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학생은 학교 부적응.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고 봐가지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와서 얘 또 교수님 말 안 듣지 또. 교수님이 자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자 과제 뭐 이렇게 하고 조별 짜주고 자 이 팀 이거 하라고. 그럼 이제 조별에서 그 조원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막 안 해. 그러니까 조원들이 같은 조니까 피해를 보잖아요. 교수님, 저 이해랑 같은 조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하는데 얘는 안 해요. 그럼 교수님이 불러다가 너 왜 안 하냐?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안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F 안 주고, 얘는 이 학교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F 안 주고, 살짝 위에 줘서 그냥 졸업을 시켜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이제 뭐예요? 남자아이 같으면 이제 뭐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죠?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 딱 갔어요. 군대에 갔더니, 와, 이거는 더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뭐 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나 어떤 학교의 규칙, 어린이집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강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데 왜 저런 걸 강요를 할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움켜쥐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강요를 해도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군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군대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20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갔었을 때는 자유가 없어요. 군대 훈련소 딱 입소하는 순간 김정민이라는 사람은 없어. 그냥 몇 번 훈련병, 그리고 뭐 2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그냥 거기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취미라든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정해진 대로 나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이 어떤 학교에서 내가 이 학교의 룰을 따랐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는 배척하고, 룰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던 그 아이가 군대에 가면요, 여기가 이상해져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었는데 군대라는 데를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던 것도 이상해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1절을 부르는데 애국가도 못 불러요.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한 거, 군대에서 주특기가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격포 4.2치다. 그러니까 박격포에서도 이제 부사수. 그럼 부사수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를 준비하고 뭘 하는 이런 게 있겠죠. 주특기마다. 자, 그런데 뭘 자꾸 못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훈련 시작되면 너는 이거를 여기다 껴서 저걸 가져와서 이걸 해.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가? 그걸 못할 만한 진짜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대뇌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신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병한테 처음에 해줄 교육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면서 이 군대에 적응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100일 휴가 갔다 오고 이제 일병 다니기 전에 되면 벌써 적응을 하고 벌써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부터 알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고참이 이거 해야 된다 하면은 바로 하고 이러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막 여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자기가 뭐 전에 잘 하던 것도 오히려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똥도 안 나오고. 왜냐? 장 기능이 원활히 안 움직여져요. 왜? 뇌가 쇼크를 먹어서 장 기능이 안 움직여지니까 똥도 안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병사들 이제 어떻게 해요? 100일 휴가라고 이제 처음 군대에서 휴가 내보내주면 이제 간부들하고 고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얘 나갔다가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막상 또 어떻게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얘한테 뭐 실탄이라든지 어떤 훈련할 때 수류탄이라든지 어떤 포의 격발을 맡겼을 때는 사고가 날 것 같다. 야, 간부가 부릅니다. 야, 분대장 와봐. 야, 너네 거기 지금 일병 누구 있지? 야, 걔 이번 훈련할 때 위험한 거 시키지 말고 제일 그 좀 허드렛 일 그런 거나 시켜. 그럼 이제 분대장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험한 거 안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사람을 두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적응을 못하고 그런 상태의 군인을 보고 간부와 분대장이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보호 관심 사병이라고 부릅니다. 보호 관심을 둬야 된다. 보호하고 관심을 둬야 된다. 얘는 잘못하면 사고 칠 수 있다. 잘못하면 위험하다. 응? 그래서 보호 관심 사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어린이집에 갔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 초등학교 갔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어요. 또 선생님 말 안 들어. 적응 못 해. 그래서 그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선생님 말 안 들어, 선생님 말 안 들어, 교수님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학교에서 생활 잘해야지. 부모님 말도 안 들어. 지금까지 선생님 말도 안 들었어. 부모님 말도 안 들었어. 그리고 군대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만 하던 이 사람은 멘탈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진짜 바보 같아져요. 그래서 바깥에 있었을 때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 야, 정상인데? 근데 안에서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예, 막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합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때까지 교수님, 선생님 말 안 들어, 부모님 말 안 들어, 군대 갔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완전 여기가 이상해져가지고 적응 못하고 그러다가 군생활 마감해 이제 전역을 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어. 이제 학교도 다 졸업했지, 군대도 갔다 왔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돼야지 먹고 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다닙니다. 면접을 보러 다녀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면접 볼 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해서 뭐 귀하의 회사를 발전시키고 저도 이렇게 더 잘 되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속았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 친구 패기가 있구나. 군대도 갔다 왔고. 왜?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전역증 같은데 보호관심 사병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도 갔다 왔고 좋아. 이제 출근해 봅시다. 이렇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면접 보고 바로 출근을 시키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연수기간. 일단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연수기간을 거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런 교류, 화합, 얘가 사회 부정자인가 아니면 이기주의자인가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건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죠. 하지만 작은 회사, 특히 우리 헬스클럽이나 PT샵 같은 경우는 뭐 서류 보고 면접해보고 대화하고는 바로 출근을 시키는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는 구인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 예약 회원님이 많아서 선생님들 스케줄이 풀로 차서 지도를 할 수 없어도 선생님 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검증이 돼야 돼요. 트레이너는 더더욱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다시 와서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서류 심사, 면접 보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셔라 이럽니다.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이 김대리 자, 우리 여기 신입사원 왔으니까 이 회사원이 이제 할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가요. 그러면 알려준 거 있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요. 막 종이컵도 있으면 치우고 다른 분들 책상도 정리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출근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끝나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뭔가 자꾸 안 하는 게 있어. 아니, 이 서류 중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왜 이 소리를 안 하지? 불러다 얘기해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 서류 이게 다 중요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해도 또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대리가 이 뭐지? 이는 뭐지? 똘망똘망하고 인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이 서류 이거는 왜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본인의 뇌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뭐지? 그래서 저녁에 이제 친구를 만나요. 또 다른 회사에서 생활하는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야, 우리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이상해. 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시키면 그거 하나 안 하고 계속 안 한다? 깜빡깜빡했다 그러고?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일단 마셔봐. 짠. 야, 너네 회사에도 사회부적응자 한 명 들어왔구나. 사회부적응자? 그게 뭔데? 그거 지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지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 위에 대리가 업무 같은 걸 알려주고 이걸 해라.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막 못하는 거야. 이제 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못하냐고 또 이제 한 소리 하죠. 그럼 이제 과장님이 오다가 야, 이거 왜 이거 안 했어? 또 이게 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또 저기 다른 직원도 이걸 못해서 본인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니까 자꾸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 때려쳐. 야, 이 회사 이상하구만. 이걸 나한테만 이래. 이러고 때려칩니다. 본인이 뭘 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는 때려쳐요. 그러고는 또 자기 친구 만나러 가. 친구 만나러 가서 야, 마셔. 야, 내 지금 출근해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 이상한 회사야.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이상한 겁니다. 왜? 아니, 이놈이 일주일만 다니면 그만둬요, 회사를. 맨날 그렇게 어디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조금 다니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레파토리가 똑같아. 야, 거기 사람들이 다 이상해.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맨날 조금 다니다 때려치고 맨날 조금 다니다 때려치고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가 소주잔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야, 이 자식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던 그 신입사원하고 똑같은 놈인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사회부적응자였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야, 한잔해. 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술 마시자고 하면 안 만나요, 이제. 왜? 만나면 항상 자기가 갔던 회사들에 대한 비평,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활하는 친구는 이제 이 친구를 안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외톨이가 돼요. 어우러짐, 어떤 사회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걸 해야 되고 동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기 이전에 모두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하고 따라야 되는. 하지만 자, 이 사람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부모님 말, 그리고 군대 가서 고참 말도 안 듣고 회사 가서 회사 선임들, 위에 분들 얘기도 안 듣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 대표님 또는 트레이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군대 고참 말도 안 듣고 회사 위에 사람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몸 만들기 지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우리 인체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 회원이 과연 여러분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3번의 식사,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맞는 열량을 섭취해주고 기타 3부 영양소와 다른 영양소들 모두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도 전환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회원님은 자꾸 한 끼만 먹고 하려고 그래. 자, 회원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기초대사량에 준하는 그것보다도 적게 먹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을 쓰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나는 한 끼만 먹고 할래요, 이래요. 자,
그래서 트레이너분들 또는 이제 운동업체 사장님들 놀라요. 아니 이거 설명을 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분은 이럴까? 이 사람 이 도대체 뭐지? 뭔가 평범하게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해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 가는데 왜 이분은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 자, 그 해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누군가가 해주는 말 안 들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남이 하는 거 싫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눈치를 딱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요거를 안 하면 여기서 내가 이걸 안 하면 좀 약간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강제적으로 그거를 조금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뭐 무개념, 무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반무개념, 반무개념, 무개념이에요. 개념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회성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만 가득하죠. 그러다가 취직을 했어요. 아니면 운동하러 갔어. 나는 막 슬리퍼 신고 운동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또 본인이 발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 눈치를 봐요. 난 슬리퍼가 좋은데 근데 여기서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슬리퍼 신으면 내보낼 것 같고 운동을 못 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도 이제 운동화를 꼭 참으면서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무개념.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스스로 알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다 하죠. 야, 이거 슬리퍼 신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벌써 누가 얘기 안 해줘도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막 이렇게 갖고 있다가 눈치를 딱 보고는 요거는 내가 해야지, 안 그러면 피해보겠네 하고 그거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거는 반무개념이에요. 반무개념. 반무개념은 중요한 게 언제든지 무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운동화 답답해서 못 시켰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바꾸기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PT샵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뭔가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있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처음부터 상담해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안 들어. 자기가 하는 얘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트레이너가 브로콜리랑 닭가슴살하고 이렇게만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회원님이 이렇게 되면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드셔야지 빠집니다. 아니 이게 우리 몸의 기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지방이 사용이 안 될 텐데요. 그러면 갑자기 버릇 트레이너가 화를 내. 그럼 이제 회원님이 놀래. 뭐지? 아니 이건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 뭐 이렇게 해서 설명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네. 그러면 회원님이 이제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은 뭐지? 지금까지 음식점에 갔을 때, 자동차를 고치러 카센터에 갔을 때 원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 그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근데 그게 갑자기 탁 막혀요. 뭐지? 아까 이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평범하게 사회에 어우러져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또는 그런 걸 이용함으로써 나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분들, 이게 우리 생활 아닙니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이런. 근데 이런 게 좀 더 전문 분야, 몸을 만들어가는 어떤 퍼스널 트레이닝,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강함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지도를 받으러 오는 회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개념 또는 반무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종사하고 계시는 직업들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업들 중에서 약간 전문직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입니다. 병원.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겠죠. 인턴으로 오겠죠. 그래서 인턴한테 막 이렇게 알려줬더니 갑자기 얘가 이상해.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개념, 사회 부적응자, 이런 걸 갖춘 직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개념. 야,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운동에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헐뜯는다든지 또는 막 서로 싸우고 뭐 요즘 뭐 떠들썩한 이야기 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뭐 또 자기 실수한 거 들통나서 죄송하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이런 어떤 일들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좀 더 실생활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어떤 이런 국가적인 나라 정부에서 내려지는 이런 어떤 방역 지침들을 준수하고 이렇게 생활에 나아가면서 이전의 어떤 생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이 방향에 대해서 자꾸 삐뚤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라. 사람들 만날 때 식사할 때는 서로 마주보지 말고 서로 옆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안 차요. 왜 안 차는가? 자기는 차기가 싫거든.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라는데 안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무개념, 이꼬르 사회 부적응자. 여러분의 트레이너가 무개념, 사회 부적응자라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뭐 헬스클럽, PT샵 대표님들, 트레이너분들,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무개념, 사회 부정자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타요? 저 사람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서 보긴 했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마스크 쓰라는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마스크를 막 안 쓰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막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 무언가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무개념 사회 부정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사회에 이렇게 좀 융화돼서 살아가는 듯 하다가 이러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간 강압적이지만 지켜야 될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쓰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안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강제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써야 될 이유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 써야 되고 다 쓴다. 이거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 지하철에서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운영 방해거든요. 영업 방해. 그걸로 구속될 수도 있다. 막 이래도 내가 왜 막 이러면서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저희 선생님들 또 이제 지도자 과정 했던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원님이 설명을 해주고 다 해도 안 따라 주셔도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이끌어 드리려고 해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분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알려주고 하는데도 그대로 안 따라 주시면은 몸 만들기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레슨 10회 또는 20회 하고 이렇게 떠나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고 저보다 많은 걸 겪어보지 않은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해줘요. 그런 일들 당연히 벌어진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아니,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대로 안 하고 막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신입사원이 왔을 때 설명해주고 하지만 잘 안 따라주고, 그러다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만두고, 또 이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 또는 여러분의 신입사원, 여러분의 트레이너, 또는 여러분의 회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또 감사하게도 제이모카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변을 보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제 마스크 왜 안 씁니까?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하라고요? 무개념, 사회 부정자. 누가 알려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마스크 쓰세요라고 막 소리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119 같은 데라도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 전국적인 어떤 방역법 지침이 내려져서 마스크 착용을 대중교통에서 해야 되는데 안 쓰는 분이 있다. 조용히 신고하세요. 아니면 지하철 직원분들한테 조용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왜 마스크를 안 써?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런데 왜 마스크 안 써?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적인 거를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열 올리고 에너지를 쓰시지 말고 번호 눌러서 여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면은 오히려 절차대로 누구 이렇게 다치고 이런 일 없이 절차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제2의 모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제 친한 마포구에서 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또 저희 친한 동생이자 또 스튜디오 대표도 형 요즘 유튜브 영상이 잘 안 올라옵니다. 또 이런 기다려집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체육시설 일주일간 집합 금지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고 상주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일요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저희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지도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간이 허락이 돼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사태와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슈들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 어떤 깨우침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위험도가 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이 자꾸 이제 뭘 안 해요. 해야 되는 건데 안 해.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이건 안 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야, 이 개 뭐뭐야 왜 이거 안 해? 욕을 막 한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인사관리과, 인사관리부서나 위에 이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업무평가 점수 이렇게 해서 진급 누락 되든지 아니면 이제 퇴사가 되는 거죠. 업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성내지 마시고 절차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상사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타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내 건강을 챙기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조심조심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에 무개념과 사회 부정자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티가 나게 되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남도 자신처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 이러한 게 더욱 강요되는 시기에 무개념과 사회 부정자들은 티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시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또 뭐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무개념과 사회 부정자들이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나 취직을 했을 때 썩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활도 좀 어렵게 되고 좀 주변에 사람도 없게 되고 이러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그리고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는 가정, 이 모든 성장 과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과 이성과 감성적인 부분의 어떤 비율, 이런 게 온전히 갖춰지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이 대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해 온 어떤 판단과 기준이 오랫동안 이제 저장되어 오고 그거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비상,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는 식당이나 옷가게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화내지 말고 화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무개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바로 연락해서 위험한 상황은 바로 연락을 하고요. 무개념과 무개념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아마 여러분 주변 우리 대한민국도 걱정하는 여러분일 거라 믿습니다. 아마 무개념과 사회 부정자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봤다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체육시설을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단계별로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자,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아마 집합금지 명령이 1주 더 연장될 수도 있고, 3단계로 격상되면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도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럴수록 또 무개념자, 사회 부정자들이 난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 어려워집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지금 저희 선생님들도 저희는 특히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레슨이 진행되지 못하면 저희는 이제 수입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시대적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따르고 이런 지침들을 지켜서 빨리 이런 게 모두 종식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는 것이겠죠. 현명한 판단들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넘어서 타인의 건강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에 또 영상에서 또 뭐 이런 얘기 말고 또 다른 이제 운동에 좀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만에 이제 인사드리는데요. 무개념과 사회 부정자, 나의 트레이너가 나의 회원이 무개념, 사회 부적응 잘하면 이런 좀 더 자극적인 어떤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자,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피하면 돼요. 피하고 위험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자신의 건강 그리고 나라에서 내려오는 지침들 준수해서 바이러스의 종식을 넘어서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어떤 사회,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체계나 그런 방법들이 정해지겠죠. 그거를 따라가면서 안전하고 우리 생활을 또 영위하고 그런 행복을 또 갖는 우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중요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건강하게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스튜디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운동 지도하고 회원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온 회원님인데 신규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스크 쓰고 상담하고 등록받고 운동 지도하니까 회원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회원님 얼굴을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원님 저기 이제 물 좀 드세요 하고는 이제 여기서 원판 이렇게 끼고 회원님 딱 보면 회원님이 저쪽에서 이제 물 드시려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이렇게 드시면 회원님이 저렇게 생기셨었네? 얼굴은 몰라. 자,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 체육관에서도 마스크 쓰고 운동했었다. 지하철 탈 때 온 국민이 마스크 썼다. 이런 이야기가 지나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간만에 촬영이라 말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